네, 조금 전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비속어를 사용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격을 크게 훼손했다며 대형 외교 사고라고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특히 이 땡땡이라는 표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었죠. 윤 대통령에겐 보통 명사인가 보다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한 여러 가지 정치권 공방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대신 48초 동안 짧게 조를 했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윤 대통령 입에서 흘러나온 비속어들, 이 XX들은 맥락상 미 의회 의원들을 지칭한 듯한데요. 미국 의회 수장, 하필 패싱 논란이 불거졌던 낸시 펠로시 의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선 쪽팔려서란 표현을 사용했죠. 부끄러워서 체면이 깎이다라는 뜻의 비속어인데요. 뭐라고 번역이 돼 백악관에 보고가 될지 사뭇 궁금합니다. 어감을 잘 살리려면 1인치의 장벽을 잘 넘어야겠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민주당, 대형 외교 사고다 강하게 나를 세웠는데요. 회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사고 예교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이 XX라는 말, 윤 대통령에겐 보통 명사인가 보다 꼬집기도 했습니다. 늘상 사용하는 말이 아니냐는 건데요.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증언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도 윤 대통령의 미묘한 발음 때문에 때 아닌 색깔 논쟁이 벌어졌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XX 비속어를 쓴 게 아니냐 공세를 펴자 XX는 색깔이다 해명을 했었는데요. 당시 음성 전문가도 XX인지 색깔인지 애매하다며 판단을 보류했었죠. 어떤 단어였을지는 정혜원 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XX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을 때만 해도 그럴 뿐이 아니다 적극 대응에 나섰던 국민의힘. 이번엔 빼박 영상이 있어서였을까요? 유구무원인 듯합니다. 입장 어떻게? 그쪽 입장은 어떨지 여당이 왜 사안마다 입장을 다 내야 되나? 대통령 관련이라서 그래도 참 이상하네. 자, 됐어. 그 정도예요. 너무 많이 물으면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묻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도 엘리자베스 2세 참배 논란으로 골치가 아픈 상황이죠. 국민의힘은 그나마 방어가 가능한 이 문제에 집중했는데요. 외교 참사라는 민주당의 비판,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혼밥 논란을 소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민주당이 외교 참사라고 공격을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중국 방문 때 혼밥을 하고 우리 언론인들이 공안에 두드려 맞았던 일이 진정한 외교 참사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한국말을 잘한다는 주한 영국 대사, 직접 방송에 나와 설명을 했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조문의 핵심은 참배가 아니라 장례식 참석이라는 겁니다. 교통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일정이 원래 잡혀 있었는데 그 조문을 못했다는 이야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사실 그 온 방문은 그 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왕 직접 만나시고 그리고 국장 참석하시게 돼요. 그거 조문이라고 생각하습니다. 그 전에 그
여왕의 시신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찾아서 그 영국 시민과 함께 거기에 네. 참배하는 것, 이것도 또 조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장례식에 참석한 것도 조문이라고 장례식 생각하는 그 핵심 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문제 제기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문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니냐 공세를 편 겁니다. 출발 시간을 2시간 늦춘 이유가 도대체 뭐냐 물음표를 달았죠. 왜 9시에 출발했느냐입니다. 이거 7시에서 9시로 번복했다 이건 두 번 아니라 하더라도 번복 안 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우크라이나 때문에 14시간 걸린다는 거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9시에 출발했느냐. 이것도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출발을 늦춘 이유 나름의 가설도 세웠는데요. 판넬까지 들고 나와서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14일 날 대통령 출입 기자들과 비공개 논의에서 출발 시간을 18일 오전 7시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15일 조문을 가면 탁한 기운이 묻어올 수 있으니 가면 안 된다고 천공의 정법 강의가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6일 오전 7시에서 9시로 출발 시간이 변경 공지됩니다. 설마 탁한 기운을 우려해 출발 시간을 늦췄을까 싶은데요. 민주당은 적어도 참배 의지는 없었다고 확신하는 듯합니다. 윤 대통령 유일하게 일정을 소화한 찰스 3세 리셉션에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했었다고 하죠. 조문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5시 도착했으면 바로 한 10분이면 걸어가는 거리니까 5시 도착했다 치더라도 내가 참배를 못했으니까 잠깐 내가 다녀올게 라고 다녀왔어야 되죠. 광화문하고 서울시청 그 사이의 거리입니다. 얼마든지 걸어서 갈 수 있고. 민주당은 기승전 무속으로 공격 방향을 잡은 듯한데요. 영빈관 신축 논란도 그 중심에 무속이 자리하고 있죠. 내 아는 그 도사 중에 그 사람이 정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시도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영빈관 신축 누가 어떤 경로로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직접 사인을 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신문을 보고 해당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죠.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도대체 총리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 답변을 했습니다. 8월 중순에 헬기가 내리다가 대통령 헬기가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뼈가 상한 거 알고 있습니까? 꼬리 날개가 손상된 거?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건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죠. 책임 총리라는 말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신문 총리, 식물 총리가 아니냐는 비판이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국무총리는 신문 보고 알고 이 나라가 지금 이상한 나라가 됐잖아요. 나는 이거 관여한 적이 없고 묻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관여하기도 싫어요. 이런 표정이죠.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그분이 총리를 하시는지. 영빈관 신축에 이어 이른바 청와대 미술관 예산도 도마에 올랐죠. 청와대를 단순한 정적인 모습에서 상징성과 예술성과 자연, 역사성이 잘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으로 재구성되기를 기대한다. 청와대에 미술관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 이에 맞춰 48억 원의 전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그런데 청와대가 소장해온 미술품을 보여주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없는 상태로 예산이 결정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주제를 뽑아냈는가? 전시의 메인 테마는 뭔가? 그다음에 부대되는 프로그램들은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요. 기획자가 정해지고 작품이 정해지고 그래야 예산안이 나오죠.
뭘 할지 정해지지도 않은 전시. 그런데 예산 규모는 다른 전시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전시관을 다 부수고 새로 지어도 5억 원 이상은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회당 15억 원이면 국제미술전인 비엔날레를 할 수도 있다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미술관, 정치권에선 김건희 여사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냐 의혹의 목소리가 있었죠. 인수위 누군가가 또는 김건희 여사 측 주변에서도 청와대 미술전시관 활용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아일보엔 이런 칼럼까지 실렸습니다. 인근에 청와대 소장품을 전시할 국립현대미술관 등 미술관이 차고 넘치는데 굳이 돈 들여 미술관을 또 하나 만들겠다니 청와대를 김 여사의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 긴축 재정을 천명했던 윤석열 정부. 유독 대통령과 관련된 일에는 곳간이 활짝 열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관련 예산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